러시아 전차 부대가 우크라이나 보병들의 제블린 미사일 앞에서 무력하게 패퇴당하면서 대전차 화기의 개량이라는 작은 변수가 현대 전쟁의 상식을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국방부에서는 대전차 화기를 상대로 어떻게 전차를 운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제블린과 MBT 로우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결국 기계화 부대를 주력으로 삼으며 다량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역시 당면한 과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대전차 무기에 대한 방비를 완벽하게 끝내놓았다는 사실을 공개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자 최신형 전차 K2 흑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는 활을 쏠 때 49발을 명중시키고 나서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 마지막 한 발은 일부러 허공으로 날렸다고 전해지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시험평가가 한창인 K2 흑표 전차는 신세대 전차답게 겸손 따위는 모르겠다는 모습으로 모든 표적을 정확히 사격하면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식별하여 사격하는 시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5발을 사격해서 3발이 명중하면 합격하는 것이었는데 첫 3발을 싱겁게 명중시켜서 남은 2발은 별도로 사격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르웨이군 관계자들의 반응을 궁금해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노르웨이를 찾은 시점에는 이미 상당 부분 시험이 진행된 시점이었기 때문인데요. 그간 K2 전차가 적설량이 훨씬 큰 상황에서 기동하거나 이동 표적을 정확하게 사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한 레나기지의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우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대한민국의 전차가 독일의 전차와 경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K2 흑표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K2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지에서 보고 온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이 사실상 확정된 것 같다고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K2 전차는 한반도의 설산 지형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만큼 가벼운 무게로 인해 노르웨이의 산악 지형과 강추위에도 본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산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습격한 러시아의 전차는 혹독한 기후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무력하게 얼어붙거나 진흙탕에 빠지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이고 말았죠. 이로 인해 군사 관계자들은 전차의 환경 적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는데요. 이 와중에 K2 전차가 노르웨이 설원에서 부드럽게 회피 기동을 펼치는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K2 흑표에 대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전차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인터넷에서 토론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K2 전차가 2위로 뽑히며 한국 방산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순위권에 랭킹된 전차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본의 90식 전차와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4, 영국의 챌린저2 등 세계 각국의 주력 전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기에 K2 전차가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의미가 아주 큰 일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때는 독일의 레오파드 2A7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너무 높기도 했고 아직 노르웨이에서 집중 비교 분석이 들어가기 전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현재는 최강의 전차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이번 전쟁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전차 그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무기가 러시아제 전차를 모조리 섬멸시켰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신화와 같은 활약을 벌이는 미국의 FGM-148 제블린을 칭송하면서 성스러운 제블린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40억 원을 호가하는 전차를 대당 1억 원짜리 휴대용 화기로 잡아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존하는 전차 부대는 모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전부터 제블린 미사일이 대전차 화기 중에 가장 빼어난 성능을 가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활약을 보일 줄은 미처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차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도 커다란 과제를 떠안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의 관계자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K2 전차에는 능동 방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높였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전차가 미사일을 맞기 전에 공격을 미리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교란해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은 유도 교란형인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인 하드킬로 나뉘는데요. 먼저 유도 교란형은 대전차 미사일을 미리 탐지해 연막탄을 이용하거나 전자파를 교란하는 ECM 장비인 제머로 센서를 교란한 상태에서 전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인데요.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 연막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을 유도 교란하고 전차는 재빨리 회피 기동에 들어가 대전차 화기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이번 수출형 K2 전차를 개선하면서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응 파괴형은 유도 교란형과 달리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무기나 비유도 무기 등을 막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고 사용에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능동방어 시스템은 동시에 여러 개의 공격도 한꺼번에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동방어 시스템에 비해 생존율을 높여주어 미래 전투체계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어체계로 인정받고 있죠.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2NO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대응 파괴형 방어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게다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 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하면서 사실상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은 대부분 적용시켰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기술은 수출 모델에만 적용시키지 않고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무기에도 적용이 끝난 것으로 밝혀져 대한민국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하나디펜스가 만든 AS-21 레드백 장갑차는 대전차 화기에 대한 방어력을 특별히 신경 쓴 모델인데요. 호주의 수출을 앞두고 있는 레드백 장갑차에는 전투기에나 적용될 법한 최첨단 센서가 달려있고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피스트 능동방어 체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AS-21 레드백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능동방어 체계였기 때문에 최근 방어 체계의 중요성을 깨달은 많은 국가에서 레드백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블린 미사일이 K2 전차나 레드백 장갑차를 향해 발사된다는 가정은 다소 극단적인 면모가 있는데요.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이나 우리 군의 적대 국가들에 의해 활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대전차 화기와 전차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에도 무리가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제블린이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는 무작정 전차를 들이민 러시아군의 전략적 패배가 원인이었죠.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침략 전쟁이 생중계되면서 러시아군의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평지 지형이 대다수인 우크라이나와 달리 산악 지형이 주를 이루는 한반도의 지형에서 대전차 화기가 얼마나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방부가 제블린의 활약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실질적인 위협인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 불세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능동방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전쟁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산 전차를 여러 대 구입하는 방식은 과거에나 통용되는 말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발전된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를 의미하는 고사성어 모순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나온다고 해도 곧바로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강의 창에 최강의 방패를 탑재시킨 K2 흑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데요. K2 전차를 개발한 현대로템은 우리나라의 무기에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 중동 방산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죠. 현재 현대로템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관 부스에서 중동형 K2 전차 이외에도 다목적 무인 차량, 장애물 개척 전차, 사륜 형장갑차 등을 전시해 세계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중동형 K2 전차의 성능은 놀랍다는 평가를 받았죠. 중동형 K2 전차는 섭씨 50도를 웃도는 중동의 폭염 속에서도 전차 운용이 원활하도록 엔진과 조종석 내부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켰고 포탑에도 차광막을 설치했는데요.
노르웨이의 설산을 질주하던 K2가 폭염마저 버텨내면서 환경 적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래 전장을 대비한 기술은 이처럼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한 발 앞선 기술력으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박수를 보내며 불온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방부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